한 여자, 두 남자. 웹툰 작가 한서연을 둘러싼 대기업 후계자 이준혁과 인디 뮤지션 강도연의 숨막히는 사랑 이야기. 등장인물 한서연 25세 신진 웹툰 작가. 감성적이지만 현실적이다. 이준혁 28세 대기업 후계자. 투자 천재 서연의 소꿉친구이며 첫사랑 완벽주의자이다. 강도연 26세 인디 뮤지션. 자유로운 영혼이며 밝고 순수하지만 깊은 내면의 소유자다. 어느 가을 저녁 서울 강남. 한서연은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웹툰 마감 3일 전. 하지만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남주인공이 떠나는 장면? 어떻게 그려야 할까? 5년 전 자신이 떠났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아, 네, 앉으세요. 남자는 고맙다며 자리에 앉더니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들과 숫자들이 가득했다. 투자 관련 일 하세요? 서연이 무심코 물었다. 네, 옵션 거래요.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가 답하다 말고 서연을 자세히 봤다. 그러고는 한마디 훅 던진다. 혹시 웹툰 작가세요? 작업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 사실 웹툰 좀 봐요. 특히 감성적인 로맨스 장르를. 혹시 팬네임이 뭐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선이문이요. 남자의 눈이 번쩍했다. 정말요? 저 달빛 아래의 약속 완전 팬인데. 마지막 회에서 남자 주인공이 떠날 때 진짜 울었어요. 서연은 놀랐다. 정장 입은 이 남자가 자신의 웹툰을 본다는 게 신기했다. 감사해요. 그런데 투자하시면서 웹툰도 보시는군요. 음악하면서 웹툰 보는 거랑 비슷하죠. 감성 충전용이에요. 그가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인디 뮤지션이에요. 사실 투자는 부업이고요. 같은 시간. 이준혁은 사무실 최고층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 해외 선물 차트가 떠 있었다. 대표님, 오늘 수익률 12%입니다. 레버리지 3배로 잡으면? 됐어. 나도 계산할 줄 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직원이 나가고 나자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5년 전 사진 한 장, 고등학교 축제에서 찍은 것이었다. 자신과 서연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서연이었다. 준혁은 혼잣말을 무심코 던진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준혁아, 내일 고향 가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야 해. 싫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회사 이미지 관리야.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의미심장해졌다. 혹시 그 애? 너랑 내일부터 다니던 그 애? 한서연이였나? 아무튼 그 애도 온다더라. 준혁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축제 취재차 내려온다고 하더군. 웹툰 작가가 됐다면서? 너 아직도? 알겠습니다. 내려가죠. 뭐? 준혁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고 사진을 다시 봤다. 이번엔 서연의 얼굴만 보였다. 다음 날 고향 마을이다. 서연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켰다.
5년 만에 맞는 고향 공기였다. 취재 잘하고 와 축제 분위기 생생하게 그려야 해 편집자의 당부가 떠올랐다. 마을은 축제 준비로 분주했다. 곳곳에 조명이 설치되고 상인들은 부스를 꾸미고 있었다. 어머, 서연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이 돌아봤다. 동네 아주머니였다.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예뻐졌네. 서울에서 잘 지내지? 그런데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였다. 준혁이도 내려온다던데. 알고 있어?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준혁이가 왜요? 축제 개막식 참석한다고 하던데. 너네 둘은 단짝이었잖아. 그때였다. 저 멀리서 검은 세단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서연 앞에 멈췄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 5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턱선, 차가워진 눈빛. 하지만 여전히 어릴 적 모습은 그대로인 그 사람이었다. 서연아. 이준혁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더 낮고 더 조심스러웠다. 준혁아. 서연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었다. 오랜만이야. 차에 타 축제장까지 태워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나는 목까지 치밀어 오는 뭔가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였다. 5년 만이야? 그냥 잠깐만이라도. 서연은 망설였다. 어서 타 하시는 아주머니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결국 차에 탔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준혁은 서연을 마주보지 못하고 눈의 초점이 마냥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잘 지내고 있어? 준혁이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응, 너는? 나도. 또 침묵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둘 다 할 말이 산더미였다. 웹툰 작가 됐다면서? 축하해. 고마워. 너는 투자 쪽 일 한다고? 응, 옵션 거래. 요즘 재미있어.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힐끗 봤다. 예전에 따뜻했던 미소는 어디 갔을까? 지금의 준혁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축제장에 도착하자 준혁이 차를 세웠다. 서연아. 응. 나중에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나 너하고 할 얘기가 좀 뭐나 있어?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갑자기 차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선임은 작가님? 둘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남자, 강도현이 기타를 메고 서 있었다. 도현 씨? 여기서 뭐 해요? 축제 공연이요. 오늘 저녁에 무대에 서요. 그런데 도현이 준혁을 봤다. 안녕하세요. 준혁은 차가운 눈으로 도현을 봤다. 준혁아, 도현 씨 소개할게. 뮤지션이야. 도현 씨, 이쪽은 준혁이고. 이준혁입니다. 준혁이 차에서 내리며 도현에게 손을 내밀었다. 도현도 악수를 받았지만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혹시 서연 씨와는 어떤 사이세요? 도현이 물었다. 소꿉친구요. 그리고 준혁이 서연을 봤다. 첫사랑? 그 순간 세 사람 모두의 가슴에 긴장감을 느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 하늘에서 터졌다. 세 사람의 운명도 그렇게 폭발하며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축제장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가득했다. 서연은 취재용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오후에 있었던 일로 어수선했다. 첫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도현 씨 표정, 그리고 준혁이의 차가운 눈빛. 작가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도현이 기타를 메고 다가오고 있었다. 공연 준비는 다 됐어요? 네, 30분 후에 시작해요. 그런데 도현이 망설이더니 물었다. 이준혁 씨와는 정말 오래된 사이인가 보네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도현의 눈에서 묘한 서운함 같은 게 느껴졌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런데 5년 전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말하기 힘든 일이었나 보네요. 서연이 대답하려던 순간 무대에서 마이크 소리가 울렸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 강도현 씨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무대 위에 선 도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오후에 봤던 수줍은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뮤지션의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강도현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렁찬 박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기타 연주가 시작되었다. 멜로디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애절했다. 기억 속에 머물던 그 시간들. 다시 돌아온다면 뭐라고 말할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아니면 그냥 안녕이라고. 서연은 가슴이 뛰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 같았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준혁도 이 노래를 듣고 있을 것이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혁이 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준혁은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해외 선물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집중이 되지 않았다. 차트 위에서 깜빡이는 숫자들이 서연의 얼굴로 보였고 옵션 가격의 변동이 오늘 오후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강도현. 뮤지션이라고 했나? 준혁은 스마트폰을 꺼내 강도현을 검색했다. 몇 개의 음악 영상과 기사들이 나왔다. 신진 인디 뮤지션 강도현, 감성적 멜로디로 젊은 층 사로잡아. 영상을 클릭했다. 도현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었다. 준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음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순수하고 따뜻해. 예전의 자신 같았다.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의 돈이나 성공 같은 것들에 관심 없던 그때의 자신. 휴대폰이 울렸다. 트레이딩 앱에서 온 알림이었다. 보유 중인 테슬라 콜옵션 15% 상승. 수익이 8억이 늘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서현은 도현의 스튜디오에 방문했다. 서현은 작은 지하 스튜디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 준혁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던 그 눈빛. 준혁을 생각하며 망설임이 커졌다. 그래도 왔으니 들어는 가보자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자 도현이 밝은 미소로 문을 열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아늑했다. 벽면 가득한 음향 장비들, 구석에 놓인 여러 악기, 그리고 작은 소파와 테이블. 와, 정말 아늑하고 멋져요. 여기서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작곡, 편곡, 녹음까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혼자 다 배웠어요.
도현이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솔직한 모습이 좋았다. 준혁과는 정반대였다. 그런데 어떤 콜라보를 생각하고 계세요? 도현이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다. 작가님 웹툰 봤는데 감정 표현이 정말 섬세하더라고요. 특히 주인공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 있지요. 그 부분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 네.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그 장면은 자신이 5년 전 준혁을 떠날 때의 마음을 깊이 있게 담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걸 어떻게 알고 느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에 좀 더 민감해야 해요. 그 장면에서 진짜 아픔이 느껴졌었거든요. 도현이 기타를 들고 몇 개의 코드를 쳤다. 짧은 연주인데도 애절하면서도 희망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이런 느낌이면 어떨까요?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가만히 도현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음악으로 번역한 것 같았다고 느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저도 이런 걸 원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에 어떤 음악을 넣을지 같이 생각해봐요. 두 사람은 서연의 웹툰을 펼쳐놓고 함께 분석하기 시작했다. 어깨가 닿을 듯 가까이 앉아서 여기서 남주인공이 떠나는 장면? 여주인공의 표정이 정말 슬프네요. 사실 이 장면은 서연이 말을 멈췄다. 실제 경험이세요? 서연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준혁 씨와 관련된 일인가요? 아니, 어떻게 눈치를 챘어요? 어젯밤에 보니까 그분이 작가님을 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도 편해 보이지 않으셨고. 서연은 도현의 세심함과 섬세함에 놀랐다. 맞아요. 5년 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당신한테는 말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당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그때 준혁이는 이미 대학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런 현실이 준혁에게 창피했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준혁이 가족들은 명문가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빚쟁이 딸이 되어버린 거죠. 준혁이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준혁 씨를 떠나신 거군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비겁했죠. 도현이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 비겁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이해해요. 서연은 도현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받았다. 준혁은 항상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도현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준혁 씨를 다시 만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달라졌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요. 네,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대요. 하지만 그게 그를 더 차갑게 만든 것 같아요. 도현이 다시 기타를 들었다. 그럼 이 곡은 어떠세요? 과거의 아픔을 떠나보내는 느낌으로 새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좀 더 밝고 희망적이었다. 어제의 눈물 모두 흘려보내고 새로운 내일을 그려보자. 상처투성이 마음이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무 좋아요. 정말 제 마음 같아요.
작가님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져요. 그래서 이런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도현 씨. 네. 서연이 도현에게 스르르 쓰러졌다. 가볍게 도현의 손이 가볍게 안아주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 제가 누구인지 잊을 수 있어요. 도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저도 작가님과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도현의 입술이 서연의 입술을 덮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서연을 밀쳐야 할지, 더 끌어안아야 할지,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첫 키스로 점점 가까워지며 농밀해지려는 순간 도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결국 서연이 도현을 밀치며 전화 받으세요 했다. 죄송해요. 잠깐 전화 받을게요. 네. 도현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제안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네. 얼마라고요? 도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10억이요? 그런데 조건이 뭐죠? 서연은 도현의 표정 변화를 보며 불안해졌다. 아,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도현이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어떤 투자회사에서 제 음악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네요. 조건도 엄청 좋고. 서연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투자회사가 어디라고 하던가요? JS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JS는 준혁이 사용하는 이니셜이었다. 준혁의 J와 서연의 S를 합쳐 JS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준혁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도현 씨, 그 투자 받지 마세요. 왜요? 조건이 정말 좋던데. JS 인베스트먼트. 그건 준혁이 회사예요.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이준혁 씨가? 네, 분명히 우리 관계를 방해하려는 거예요. 도현이 한숨을 쉬었다. 10억이었는데 사실 정말 필요한 돈이었어요. 해외 진출하려면 앨범 제작비가. 도현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미리 알려주셔서.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렸다. 준혁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준혁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준혁아, 여기 왜 와? 강도현 씨와 할 얘기가 있어서. 준혁이 도현을 봤다. 제 회사에서 연락드렸죠? 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조건도 안 들어보고요. 10억은 시작일 뿐이에요. 해외 진출까지 완전히 서포트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현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그가 꿈꿔왔던 기회였다. 준혁아, 그만해. 서연이 일어섰다. 이렇게까지 하지 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재능 있는 뮤지션에게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조건이 뭐예요? 도현이 물었다. 준혁이 미소를 지었다. 간단해요. 서연 씨와의 모든 협업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1년간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 그런 조건이라면 안 돼. 서연이 소리쳤다. 왜 안 돼? 도현 씨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고
너도 웹툰에 집중할 수 있잖아. 이건 협박이에요. 도현이 차갑게 말했다.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준혁이 잠시 멈췄다. 다른 투자사들이 도현 씨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도현이 말했다. 물론이죠.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준혁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스튜디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미안해요. 도현 씨,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긴 건 저 때문이잖아요. 도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저와 이준혁 씨 중에 누가 더 소중해요? 서연은 그의 진지한 눈빛을 봤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당연히 도현 씨예요. 당신이 더 소중해요. 도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당신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도현이 서연의 얼굴에 손을 댔다. 그럼 이 순간도 음악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떤 음악이요?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 그리고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달콤한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키스였다. 서연은 깊은 감동으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도현은 서연을 반짝 안고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간이 침대가 있는 곳으로 갔다. 숨이 멎은 듯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다. 깊은 숨소리만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면서 말이다. 도현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서연은 반짝이는 눈에 이슬이 송곳이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도현의 눈도 오수에 찬 듯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덧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서연과 도현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웹툰과 음악의 콜라보 작업을 핑계로 매일 스튜디오에서 매일 만났고 공동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일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준혁의 제안을 거절한 도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 활동을 계속했다. 비록 자본은 부족했지만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다. 그러던 어느 밤 도현의 서연을 작은 원룸으로 초대했다. 좁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서연아, 후회하지 않아? 뭐요? 준혁 씨를 선택하지 않은 것, 그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안정적인 삶을 줄 수 있을 텐데. 서연이 도현의 손을 잡았다. 안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사랑이요.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서연아.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집에서 동거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다. 조심스럽고 아름다운 첫 예비부부의 경험을 쌓아나갔다. 준혁은 사설 탐정을 통해 서연과 도현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사무실에서 받은 보고서를 보며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래서 둘이 정말 사귀고 있다는 거군요. 준혁이 차갑게 물었다. 네, 확실합니다. 거의 매일 만나고 있고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는 것 같습니다. 됐어. 나가. 탐정이 나가자 준혁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서연아, 정말 그 남자를 택한 거야? 그는 노트북을 켜고 주식시장을 확인했다. 감정을 억누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역대급 베팅을 했다. 비트코인 선물에 레버리지 10배로 50억을 걸었다. 성공하면 500억, 실패하면 파산이었다. 이길 수 있어? 이기면 서연을 되찾을 수 있어? 3일 후 준혁의 베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그의 자산은 하루아침에 1,000억을 넘어섰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천재 투자자 이준혁, 단 3일 만에 500억 수입. 레버리지의 신, 30세 미만 최연소 1,000억 자산가.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공허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며칠 후 도현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정되어 있던 클럽 공연들이 하나둘 취소되었고 음악 레이블들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심지어 스튜디오 임대료도 갑자기 2배로 올랐다. 이상해요. 분명히 계약했는데 왜 갑자기? 도현이 서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준혁이 짓이야. 서연이 분노했다. 증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게 우연일 리 없어요.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포기하지 마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서연아,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어하고. 같이 있으면서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있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차분하게 대응해 나갔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준혁이 서연에게 직접 연락했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은 도현과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고급 호텔의 라운지였다. 준혁은 더욱 냉정해 보였다. 값비싼 시계, 완벽한 정장, 그리고 차가운 눈빛. 오랜만이야, 서연아. 준혁아, 도현 씨에 대한 방해 그만해. 방해? 난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야. 이게 정당한 사업이야? 서연아, 현실을 봐. 그 남자가 너한테 뭘 줄 수 있어? 가난한 뮤지션이 너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준혁이 태블릿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도현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이 있었다. 뭐야, 이게? 강도현 씨 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더라.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준혁아, 설마 내가 치료비를 대줄 수도 있어?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 수도 있고. 조건이 뭐야? 간단해. 나를 선택하는 것? 서연은 도현에게 준혁의 제안을 말할 수 없었다. 도현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준혁이 치료비를 대신 낼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도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서연아, 힘들어 보여. 무슨 일이야?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한테 숨기지 마. 결국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현은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구나. 도현아, 미안해. 이런 선택을 하게 해서. 서연아, 나는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어머니는 내가 책임질 거야. 설령 평생 빚을 져도. 하지만 서연아,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준혁 씨와 함께하는 거라면?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며칠 후 도현은 우연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준혁의 투자 방식을 조사하던 중 불법적인 시장 조작의 증거를 찾은 것이다. 서연아, 이거 봐. 도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준혁이 사용하는 투자 기법들. 대부분이 불법이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장 조작, 심지어 해외 차명 계좌까지.
정말이야? 응, 이 증거들을 금감원에 신고하면 준혁은 끝이야. 서연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준혁을 고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동시에 그를 파면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어떻게 할까?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의 선택을 따르게. 서연은 준혁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증거 자료를 들고. 준혁아,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야? 이거 봐. 서연이 자료를 내밀었다. 당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다 알고 있어.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구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변했다는 거야. 예전의 준혁이 어디 갔어? 예전의 준혁은 너를 지킬 수 없었어. 약했어. 아니야. 예전의 당신이 진짜였어. 지금의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야. 준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연아,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야.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준혁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놓아줄 수 있어야 해.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응, 이제 그만 놓아줘. 이 말에 준혁이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서연아, 난 내가 없으면 세상 살아갈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소연한다. 이 순간 서연이 무너졌다. 그리고 준혁이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호텔에서 가장 높은 곳의 펜트하우스나 스위트룸으로 이끌려갔다. 넓은 방 한가운데 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준혁은 서연을 품에 안고 불같은 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준혁아, 잠시만 이라고 말하며 샤워 꼭지에서 흐르는 따뜻한 물에 온몸을 적셨다. 5년 전 떨리는 마음으로 준혁에게 순결을 허락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자로 느껴졌던 그 남자의 품이 왜 그리도 좋았는지, 첫 경험의 아픔조차 행복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다. 지금 나는 그때 그 남자를 위해 청결한 몸을 만들고 있다. 커다란 타올로 몸을 감싸고 문을 열었을 때 준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안아 침대에 눕혔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내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서연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준혁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질끈 감은 서연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도현과 도현의 어머니뿐이었다. 준혁은 서연의 모습에 말없이 일어났다. 그리고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너의 생각을 말하면 따르게 라고 덧붙였다. 서연은 우리 도와주지도 방해하지도 말고 그냥 놔줘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준혁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해. 그는 5년 전 사진을 다시 꺼내봤다. 그때의 자신과 서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진짜 사랑이 있었다. 준혁은 결심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될 때가 온 것이다. 서연과 도현의 웹툰 음악 콜라보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의 작품은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도현의 어머니 치료비는 의외의 후원자가 나타나 해결되었다. 익명의 후원자였지만 서연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어느 봄날 서연과 도현은 결혼을 발표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다. 식장 뒤편에 준혁이 조용히 서 있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다. 그의 눈에서 더 이상 집착이나 분노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축복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3년 후 서연과 도현은 작은 딸을 얻었다.
이들의 작품들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준혁은 불법 투자로 인한 처벌을 받은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날 서연에게 준혁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상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따뜻한 여성이었다. 다행이야,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준혁이도 행복할 수 있겠네. 그래.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해지는 거야. 도현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서연은 새로운 웹툰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였다. 도현의 기타 소리가 반 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고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며 때로는 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간 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